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는데요.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줬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내일장 전략 하나하나씩 알아봐야겠죠. 먼저 종목을 통한 블라인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내, 이 업종 일단은 지금 추세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상을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은 업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업종은 게임 업종입니다. 게임 업종이다. 야, 진짜 이거 예상 못했습니다. 요새 게임을 굳이 봐야 되나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소재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게임도 결국엔 컨텐츠라는 섹터 안쪽에 들어가는 세부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텐츠 관련주들 수혜 많이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뭐 K컬처라고 해서 웹툰이라던가 영상 이런 식으로 컨텐츠 쪽 문화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책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게임도 그런 쪽에 포함돼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드는 섹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덕호 대표님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넥슨 게임즈. 제가 사실 요새 게임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심 카테고리에 게임 섹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슨 게임즈도 방송에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 게임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은 사실 이제 많은 유저들의 어떤 뭐 과금 유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과금에 의존적이었던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매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넥슨 게임즈의 이제 면모를 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넥슨 그룹이 굉장히 잘하는 강점 중 하나는 이 IP 확보와 그리고 IP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강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중국 내 게임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게임사 후보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이제 던전 앤 파이터를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열심히 흥행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실적 성과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 좀 특징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크래프톤의 다크 앤 다커, 이 게임이 사실은 이 넥슨 게임즈가 기존에 P3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가 인력들이 단체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크래프톤에 유출을 시키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의 어떤 이 문제들, 그리고 IP 확보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들이 워낙 민감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1심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일부 승소가 나오게 되면서 이 IP 자체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배상액 자체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존 IP를 활용했던 사례들 중에서는 이제 20년 넘게 지금 장수한 게임 중에서 뭐 마비노기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메이플 스토리, 뭐 이 카트라이더와 같이 여러 게임들을 이제 다시 이제 리뉴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또 재밌는 것은 기존에 이제 이 오래됐던 게임들을 하고 있던 유저들이 오히려 다시 재출시된 게임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고 계정을 정리를 하고 다시 여기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이제 기존 유저들이 갖고 있던 어떤 아이템들이나 굿즈, 혹은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어떤 결제 시스템들이 자연스럽게 이연이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게임사들이 어려울 때 이 매출 안정화를 더 크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던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금 스타크래프트 IP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강화할 국내 게임사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하는 자사 이제 게임에다가 이 스타크래프트 IP를 입혀서 매출을 굉장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게임사에서는 3M과 이제 크래프톤이 좀 거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각 4개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제 FPS 쪽에 좀 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고,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 IP 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업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컨텐츠 사업 중에서도 뭐 엔터주라든가 혹은 뭐 웹툰 관련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게임주 중에서는 이 넥슨 게임즈의 전력을 한번 재평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게임주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관심 외의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단기 변동을 노린다면은 14,000원 돌파 이후에 대한 주가 안착이 먼저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말씀은 이제 넥슨 게임즈가 그만큼 넥슨 게임즈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게임주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주가가 빠졌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나 섹터가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저평가됐던 종목을 사되 오히려 내가 노려볼 기업이 있다라면은 대추 종목으로 교체하기 용이한 종목으로서 이 넥슨 게임즈를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손절가 타이트한 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김덕호 대표님 바라봤을 때 목표가 14,000원 잡은 거는 지금 그래도 단기간에 14,000원까지는 쭉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번 5월에 이제 한한령 해제 이슈를 받으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재평가가 한 번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 여러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는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왔을지 블라인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핵심 이슈라고 하니까 이 종목은 뭐 어떤 종목입니까? 대선 테마입니까? 저는 이미 올라간 섹터는 웬만하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나 이 이슈를 먼저 미리 말한다, 예견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느 섹터입니까? 섹터는 재건주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놀랍죠. 지금 올 시장에서 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죠. 자, 일단 재건 섹터고요. 재건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빠진 이유가 사실 제로소멸로 빠졌다라기보다는 관세 이슈라는 더 큰 시장 이슈가 묻혔죠. 등장하면서 묻힌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관세에 대한 협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또 우크라이나 이번에 또 재건, 이 휴전에 대한 다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아서 재건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이 섹터 어떻게 봅니까? 지금 뭐 종목 공개가 된 거기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종목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 블라인드 뷰도 조금 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날선 비판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재건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매매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단기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연말까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라면 재건주도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연말이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유독 한국에 대해서 지금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를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양이 나타나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실제 종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가장 싸게 에너지를 많은 양을 수급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고객을 먼저 잡았다는 의미로 본다면 아무래도 재건주가 조금 빠르게 주가 매력을 올릴 가능성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소재민 대표님 연말이라는데요. 연말까지는 못 기다리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쵸. 연말까지는 아마 대부분 못 기다리실 것 같고 올 상반기 안쪽으로 6월 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월 전후로 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오픈. 전진건설 로봇. 채팅창에도 맞춰주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전진건설 로봇은 좀 대장격 섹터로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뭐 과거한 SY 스틸텍이 대장격이었지만 뭐 대동기어 등장하고 전진건설 로봇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대장주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 이런 인프라 관련주로 묶여 있고 실적 자체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죠. 자, 게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빠르게 휴전을 논의하기를 원한다. 이런 강한 어필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미증시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시장 이슈로 재건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애초에 재건주가 원래 대북주 쪽에서 빠져나온 섹터들이 많거든요. 종목들이 많은데 결국 인프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이쪽이 재건주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대북주라던가 민주당 정권 수혜주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실적 괜찮고 지금 낙폭 큰 상태에서 반등 자리 잡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고요. 일단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좋습니다.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격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부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기술적 반등은 낙폭의 절반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 자리는 일봉상 60일선 49,000원 라인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9,000원, 48,500원 정도 평가보다 한 7%에서 10% 정도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60분봉상 차트를 보면은 볼벤 상하단선 수렴하고 있고 아래로 61선, 121선 정배열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까지 한 42,000원 정도 라인까지 한번 눌림은 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눌림 주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급하게 잡기보다는 42,0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수하셔서 평단은 한 42,500원 안쪽으로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만 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36,000원 정도까지도 밀렸다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좀 축소하고 밑구간에서 다시 잡는 거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됐든 6월 달 되기 전에 이 전진건설 로봇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김덕호 대표의 전략 블라인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김덕호의 한마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멋있는 말을 가지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오픈! 사행삭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 처음 보는 사자성어네요. 우리 사행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 네, 어떤 사행삭질이란 말이 이제 요행을 바라고 화살을 쏘면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요행 뜻입니다. 바라지 마라.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여러 어떤 분석들을 하죠. 우리가 차트 분석도 하게 되고 뭐 수급이라든가 혹은 이제 펀더멘탈 이런 기업 분석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은 섹터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그리고 시장 교란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 섹터로 보면은 필요사 AI 관련 섹터가 높게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많은 기업들을 보면 창투사들이 또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생성형 AI 관련된 주식들은 섹터 자체로서 그렇게 큰 반등을 좀 잘 못 보이고 있고 이 정치 테마주로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인물 대상으로서의 주식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정치 테마주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은 조삼모사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에 좀 더 투자를 강점을 두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자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는 저 이거를 천국소년님께서 현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 또한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소재미 대표는 어떤 전략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안전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게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 확실히 좀 쉬운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전 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직관적인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시장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 상승 랠리 같은 경우가 사실 정치 테마 위주로 올라가는 거지 단단한 상승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시장 지수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승폭은 2,520에서 2,540포인트 이 부분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 자리 위로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좀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일단 2,520, 2,540 여기선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늘리셔야 돼요. 여기서 밀리면 조정이 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세요. 예. 네. 시간이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변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종목들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520에서 밀리면 시장 지수는 2,380, 2,400 아래로도 좀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올라가 봐야 얼마 못 먹는데 밀리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코스피 지수가 2,540 소화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 그때부터 2,700까지 크게 열릴 수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2,560포인트에 안착하는 거 보고 거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하시거나 네. 아니면 아예 2,380, 2,400
기다렸다 매수하시거나 지금 급하게 여러분들이 네. 행동하실 시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관망이라는 키워드로 투자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대마다 수재민 대표가 밴딩마다 어떤 전략 갖고 와야 되는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고 있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수재민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